네, 이번 시간은 파킨슨병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요. 운동 협조가 잘 안 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일단 운동 피질, 되뇌의 피질이죠. 이 모터 콜텍스 쪽에서 최종적으로 골격근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내기 전에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베이절 갱글리아 쪽에 한번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바로 이 운동 협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깔끔하게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저핵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샌드백 하고요. 이걸 이제 운동 피질에서 골격근으로 최종적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저핵을 구성하는 substantia nigra라고 하는 도파민을 생성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 신경 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럼 결국 운동 협조가 잘 안 되는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거거든요. 한번 치우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바닥핵부터 살짝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뇌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핵은요, 보통 올챙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을 우리가 뭐 커데이트 뉴클리어스 쪽, 그리고 이 안쪽을 퓨타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합쳐서 스트리아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요, 정면으로 잘라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저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펼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 뇌실 쪽이 잘린 단면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시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머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살라머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 잘린 단면 옆에요. 바로 아까 커데이트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살라머스 옆쪽에 이 퓨타멘도 있습니다. 퓨타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두 개가 있는데요. 글로브스 팔리더스 중에서도 익스터나 그리고 인터나, 그러니까 바깥쪽 안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브스 팔리더스, 바깥쪽은 익스터나 그리고 안쪽은 인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살라머스 아래쪽에 subsalamic nucleus라고 하는 또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ubstantia nigra는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로 또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substantia nigra, substantia, 그리고 자, 이쪽 상대적으로 좀 바깥쪽에 있는 게 레티큘라타라고 해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게 팔스 컴팩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팔스를 붙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베이저 갱글리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가바 뉴런도 막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글루타민 흥분성, 그러니까 억제성 뉴런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 그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컬텍스 쪽에서 결국 이 골격근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베이설 갱글리아 쪽으로 한번 보낸다고요. 베이설 갱글리아의 이 스트리아텀 쪽으로 일단 보내게 됩니다. 스트리아텀은 이 커데이트 뉴클리어스라 퓨타멘을 합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리아텀 쪽으로 일단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스트리아텀 쪽에서 이제 이 글로브스 펠리더스 익스터나 있죠. 이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글로브스 펠리더스 익스터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인터나 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살라모스 아래에 있는 subsalamic nucleus나 또 여기 substantia nigra 있죠. 나이그라 쪽, 그러니까 레티큘라타 쪽으로도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일단 이 익스터나 쪽에서 subthalamic nucleus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인터나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글로브스 팔리더스 인터나 아니면 여기 substantia nigra reticulata, 그러니까 팔스 레티큘라타 쪽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살라무스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시상 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콜텍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길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레텀 쪽으로 바로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인다이렉트, 여기를 다이렉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subthalamic nucleus 이쪽에서 바로 이제 여기 인터나나 아니면 substantia nigra를 통해서 또 살라무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죠. 바로 substantia nigra 중에서도 pars compacta라고 하는 게 안 나왔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냐면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substantia nigra compacta가요. 바로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아텀 쪽에서 신호를 받는 substantia nigra는 자, 일단 여기 있죠. 레티큘라타가 결국 이 스트레아텀 쪽에서 신호를 받는 substantia nigra 쪽의 구성 성분인 거고요. 오히려 스트레아텀 쪽으로 신호를 주는 건 substantia nigra compact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pars compacta요. 네, 그러면 이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는 어떻게 이 스트레아텀 쪽으로 신호를 보내냐면요. 도파민을 생성해서 이 스트레아텀 쪽으로 갖다 주면 이 스트레아텀 쪽은 도파민 리셉터 2가 있고요. 또 1이 있습니다. 이 1으로 작용하게 되면 흥분성이 되는 거고 D2로 작용하게 되면 억제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신경회로는요. 자, 억제성과 또 흥분성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억제성은요. 우리가 가바를 분비하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흥분성은 글루타메이트를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로 깔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억제성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상대적으로 좀 안쪽에 있는 이쪽 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바깥쪽 주변부가 이제 흥분성 글루타메이트로 매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정상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도파민을 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분비된 도파민이 일단 D2 쪽으로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D2가 일단 억제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가바 뉴런을 억제하는 게 D2죠. 그래서 이게 얘를 억제하게 되면 원래 얘가 이제 얘를 억제했었는데 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D2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제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억제가 살아있는데 이게 누굴 억제하느냐? 바로 얘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억제하게 되면은 원래 얘가 얘를 억제해야 되는데 이 억제를 못 시키는 거죠. 왜냐고요? 얘가 얘를 억제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흥분성 신호가 그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흥분성 신호가 골격근한테도 가겠네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억제가 2번이면 그냥 흥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D2가 얘를 억제했죠. 그러니까 억제가 2번이니까 결국 얘는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흥분성 신호가 이 억제성 신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억제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억제가 억제. 그러니까 억제를 2번 시키면 이 흥분성 신호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이게 흥분이 그대로 골격근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1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자, D1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이게 흥분이 되나고요. 그러면 이 억제성 신호를 흥분시키는 거겠죠. 그럼 얘는 누굴 억제하는데요? 얘를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를 억제했기 때문에 얘는 억제당하지가 않는 거겠죠. 그럼 이제 흥분성 신호가 그대로 골격근으로 가서 그러니까 운동을 개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운동 협조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인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substantia nigra compacta를 구성하고 있는 이 도파민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D2의 작용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 D2가 이 억제성 신호를 이제 주는
이 뉴런을 억제할 텐데 이걸 이제 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얘가 누구를 억제합니까? 얘를 억제하겠죠. 얘를 억제하겠죠. 그러면 얘는 억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결국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흥분성 신호가 제대로 골격근으로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억제를 2번 시키면 이게 결국에는 흥분성 신호가 된다고요. 얘가 이제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억제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누구를 억제를 합니까? 얘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성 신호가 최종적으로 골격근으로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1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D1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도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이 억제가 얘를 제대로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억제 신호가 제대로 흥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 제대로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막지를 못하니까 얘가 이제 얘를 억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억제된 결과값이 골격근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 개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를 바탕으로 뭐 개시나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스팅 트레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련이 나타나는데 안정시에 경련 나타나는 게 또 특징적이고 손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패턴을 보면은 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알약을 두고 마치 알약을 굴리는 듯한 패턴이라고 해서 필 롤링 트레머라고도 하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리지디티입니다. 강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꺽, 꺽, 꺽. 그러니까 움직임이 끊긴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커그 휠 리지디티라고도 하죠. 이게 톱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뇌신경 쪽,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 영향을 주게 되면요. 결국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무표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브라디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브라디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고 카이네이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느려지는 건데요. 아니면 아예 움직임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에이카이네이지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든다라고 해서 하이포카이네이지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셔플링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걷는 형태입니다. 셔플링 게이트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 이상 때문에 자세 불안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우울증 아니면 치매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면 장애나 또 후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치료해 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제가 예고편을 좀 깔아드리면 문제는 도파민 생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파민을 좀 더 이제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중추 쪽에 도파민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론이 있는데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균형입니다.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줄으면 이 아세틸콜린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 이 아세틸콜린을 좀 더 이제 감소시켜주는 약물도 써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